자, 지난 시간에 그 굴절에 대해서 했었죠. 기억이 납니까?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짐으로 해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이 꺾이는 현상이 굴절이었죠. 그래서 그 굴절의 법칙하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 했었죠. 오늘은 그 이어서 화음과 소음이라는 제목으로 주 내용은 정상파입니다. 정상파와 그다음에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소리의 3요소는 맞아요. 크기, 높낮이, 맵시인데요. 요 3요소를 결정짓는 그 파동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크기를 결정짓는 것이 이 파동의 진폭이고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짓는 것이 이 진동수입니다. 그 소리의 맵시를 결정짓는 것은 이 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동의 형태를 줄임말이죠. 보통 이제 인기 있는 가수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모두 정확하거나 매력적이어야지 이제 인기 있는 가수가 되죠. 일단 크기가 커야지 일단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 게 더 어렵죠. 작게는 이제 좀 쉽게 부를 수 있어도 높낮이가 정확한 것을 음정이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는 이제 진동수를 잘 맞춰서 내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기본기에 해당이 되죠. 이게 노래를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는 거지 매력적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파형이 좋아야지 듣기 좋은, 똑같은 높낮이로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 목소리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되게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버스커죠. 타고난 그 목소리 때문에 인기가 많죠. 되게 부러워요. 저는 대체로 요 세 가지를 잘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싫어해요. 네? 제가 노래 부르는 거를 두 번째로 싫어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노래를 시키는 사람. 제일 싫어요. 자, 요게 조화로우면 이제 화음이 되는 거예요. 특히 화음이라고 하면 이 높낮이가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진동수가 약간 정수의 비를 이루는 이런 소리들이 모이면 화음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소음은 이제 이 진동수의 비가 단순한 정수비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 파형이 좀 안 좋고 뭐 이러면 이제 뭐 소음이 되는 거죠. 쓸데없이 소리가 진폭이 크고 이러면 이제 소음이 되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수면파와 조화를 이루죠. 그 파동의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 정상파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첩의 원리라고 하면 이 파동과 파동이 만나게 되면요, 그 각각의 파동이 만드는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이를 합친 것이 그 두 파동을 합한 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성파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요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요 마루 부분하고 마루 부분의 파동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 회색 낀 순간을 놓고 보면 이 각각의 진폭이 이 각각의 변이가 요만큼일 순간인데요. 이때 요 두 파동을 합친 합성파의 변이는 요 두 개를 합친 변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는 이제 마루하고 마루가 딱 겹치는 경우죠. 그러면 요게 진폭이잖아요. 요만큼이. 그럼 그 진폭의 두 배가 합성파의 진폭이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합쳐졌다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원래의 파형으로 돌아가서 가는 게 파동의 독립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의 특성이에요. 파동의. 이걸 간섭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간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같은 모양이 만나면 변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상쇄가 되겠죠. 이걸 상쇄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거나 골하고 골이 만나서 변이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마루와 골 혹은 골과 마루가 만나서 변이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육 과정에는 빠졌지만 여러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영의 이중순리 실험이라는 걸 좀 찾아보세요. 이게 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과학 실험으로 뽑힌 실험이거든요. 이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과학 실험으로 영의 이중순리 실험 이렇게 아니 영의 간섭 실험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데 그 잘 모르겠어요. 한번 지금 검색해 보세요. 주머니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주관적인 거죠. 옛날에 한번 어떤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여론 조사를 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있겠죠. 그래서 10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실험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중에서 1등이 그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었습니다. 영이 사람 이름입니다. 과학자 이름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까지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지금 여러분 교육 과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 간섭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럼 정상파는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정상파는 똑같은 진폭, 그다음에 똑같은 파장, 똑같은 진동수의 동일한 파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면 나타나는 형태의 파동입니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동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 EBS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게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처를 밝힙니다. 혹시 잡혀갈까봐. 여기 원래 EBSI라는 마크가 보통 있는데 이 화면에는 없더라고요. 좀 캡처한 부분입니다. 같은 진동수, 파장, 진폭, 속력을 갖는 두 파동이 만나면 정상파가 돼요.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좀 정상파에 대한 느낌이 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정상파예요.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소리는 지웠습니다. 요게 이제 정상파입니다. 징그러워요. 보통 이제 그 책에 있는 그림은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잔상을 그린 거예요. 잔상을. 예. 나름 타이밍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요런 모양이 이제 정상파인데요. 요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를 이게 줄로 만들 수 있는데요. 줄이나 용수철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고정시키고요. 여기를 이제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러면 이 줄에서의 파동이 전달되겠죠. 근데 반사가 여기서 또 됩니다. 그러면 반사파하고 여기서 만드는 파동이 똑같은 파동이에요.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지만 공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진동수로 잘 진동시키면 정상파가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와 맞지 않으면 약간 불협화음처럼 이 줄이 막 지 맘대로 출렁거립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면 이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4개로 만들 수도 있고 3개로 만들 수도 있고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진동수를 조절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명칭이 있는데요. 요거를 마디라 그래요. 여기는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디라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보강 간섭이 되었다가 상쇄 간섭이 되었다가 보강 간섭이 되었다가 상쇄 간섭이 되었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 배라고 합니다. 배. 예, 배라고 합니다. 제 배처럼 생겼죠. 볼록하죠. 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거 워낙 탄탄해서. 아,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상파가 되면요, 다 똑같은데 이 진폭만 2배가 돼요. 진폭만. 왜냐하면 합성파가 되니까 이제 최대 변이가 각각의 변이를 합친 거니까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파장도 그대로고 진동수도 그대로고 속력도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제가 여러분 프린트는 흑백이지만 이게 원래 컬러풀한 화면이에요. 지금 요 빨간색인 순간 있죠? 요 빨간색인 순간이 0초이면은 요 까만색인 순간이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고 요 초록색인 순간이 반주기가 지났을 때요. 반주기가 지나니까 딱 모양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원래 주기, 한 주기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4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4분의 1주기, 4분의 2주기, 4분의 3주기, 4분의 4주기 뭐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요거 용어를 좀 적어놓읍시다. 여기 마디라 그랬죠? 마디. 그다음에 요거를 배라고 그럽니다. 배. 여기도 배고요. 여기도 배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좀 하나 있죠. 이 보면은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가요, 한 파장이 아닙니다. 보면 요 빨간색 순간을 놓고 보세요. 빨간색 순간을 놓고 보면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는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해요. 이게 잔상을 그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마루, 이것도 마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고 어떤 한 순간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마루면 여기가 골입니다. 이 초록색인 순간으로 놓고 보면 여기가 골이고 여기가 마루죠. 그래서 마루하고 골 사이의 거리니까 얘는 반파장입니다. 예. 그래서 인접한 배와 인접한 배 사이 혹은 인접한 마디와 인접한 마디 사이의 거리는 반파장입니다. 한 파장이 되려면 배하고 인접한 배가 아니라 한 칸 건넌 배까지가 이제 한 파장이 됩니다. 요 길이가 이제 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이 정상파의 그림으로부터 파장을 볼 때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습니까? 근데 제가 이 정상파를 얘기했는데 사실 정상파 자체는요, 이게 공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명을 하고 있을 때고,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공명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노래 부르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이 공명은 일단 여기 공명이라 적고요. 이 공명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외부의 진동이 맞아 떨어질 때 이 물체가 잘 진동하는 것을 공명이라 그럽니다. 예. 그 모든 물체는 이제 공명 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네 있죠, 그네. 그네도 자연스럽게 진동을 시켜놓으면 얘가 공명 진동수로 진동을 합니다. 진폭하고 관계없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그네를 밀어줄 때 이 그네의 공명 진동수하고 보조를 맞춰서 외부에서 이렇게 자극을 밀어주면 그네의 진폭이 점점 커지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그네는 1초에 2번 진동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1초에 3번씩 밀어주면 이게 이 진동을 하긴 해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네가 1초에 2번 진동하는데 내가 1초에 2번 밀어주면은 이제 잘 진동하는 거죠. 그게 공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공명 진동수는 모든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가지고 내가 통 쳐요. 그럼 얘가
징 하면서 이렇게 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물체의 공명진동수입니다. 물체. 그럼 그 진동수에 맞게 진동 외부 자극을 주면 그 물체가 진동을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진동을 거기 맞춰서 주니까 계속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폭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사람도 공명 진동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명 진동수가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진동이 잘 되려면 일단 탄성체일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물체는 조금이라도 다 탄성이 있기 때문에 공명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탄성체에 가까울수록 이제 진동이 더 잘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떤 특정 진동수에 소름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감각기관의 어떤 공명 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특별히 싫어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공명을 이용하는 얘가 이제 가수들이 예를 들면 비음으로 이제 소리를 내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묘하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코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서 코의 공명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목소리하고 코의 공명 진동수를 순간적으로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콧구멍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는 소리와 코의 울림이 더해져서 더 큰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소리를 잘 내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런 게 이제 공명입니다. 인터넷으로 공명 이렇게 쳐보면은 동영상으로 재밌는 게 나와요. 타코마 다리가 제일 유명한데 바람에 의해서 다리가 진동이 계속 커져가지고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제가 최근에 본 건 뭐냐면 헬리콥터가 있는데 헬리콥터 중에 보면 그걸 어떤 헬리콥터라는지 모르는데 프로펠러가 이렇게 큰 게 2개 달려 있는 거 있죠. 앞뒤로. 그게 찢어지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 진동수하고 그 헬기의 공명 진동수가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얘가 막 비틀리면서 완전히 찢어집니다. 나중에.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예. 꺼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명입니다. 공명은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면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악기에서의 공명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악기에서의 정상파인데요. 악기가 대표적인 공명의 예입니다. 그래서 악기 같은 경우에 보통 구멍을 이렇게 다르게 메꾸거나 줄의 길이를 조절을 해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내죠. 근데 이 줄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악기의 구멍을 메우는 이 과정이 그 악기의 공명 진동수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다양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는 건데요. 3가지 종류를 볼 거예요. 일단 줄에서의 파동을 볼 거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악기가 기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열린 관에서의 정상파를 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악기가 이렇게 리코더 같은 이런 게 될 거고요. 닫힌가는 뭐냐면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근데 이런 악기가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병 있죠, 유리병. 유리병을 이제 외부에 자극을 잘 주면은 얘가 소리가 납니다. 공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닫힌 관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줄에서의 파동부터 먼저 보죠. 파장을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요령을 알려줄게요. 파장을 구하는 방법부터. 요 줄은요, 이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면 양쪽 끝 고정된 부분이 진동을 하면 안 되니까 요 부분이 마디가 돼야 돼요. 그럼 요 부분이 마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단순한 모양이 기본 진동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정상파의 그림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잔상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양쪽 끝이 마디면서 가장 단순한 모양이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은 이제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니까 반파장이죠. 요 거리는 이 반파장입니다. 그래서 줄에서의 파동의 기본 진동은 요 총 길이가 반파장입니다. 반파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요 총 길이 L은요. 요 총 길이 L 안에 반파장이 1개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요 파장은 2L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 진동도 될 수 있지만 양쪽 끝이 마디만 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배 모양의 이 진동이 2개 들어가도 되겠죠. 2개 들어가도 양쪽이 마디라는 거는 만족하잖아요. 이렇게 돼도 이제 공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명 진동수라는 게 물체마다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무한대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그럼 요럴 때는 파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총 길이 안에 반파장이 2개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길이는 반파장 곱하기 2 하면 이때 파장은 그냥 L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3개가 들어가면 요 총 길이 안에 반파장이 3개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때 파장은 3분의 2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좀 복잡한 모양이 나오더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동은요, 줄에서의 파동이죠.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역학적 파동입니다. 그럼 역학적 파동의 경우에는 파동의 종류가 같고, 그 다음에 매질이 같으면 전파 속력이 같죠. 그러니까 요 세 개에서 일어나는 줄에서의 전파 속력은 다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의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런 식으로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요 녀석들은 다 같다라는 거죠. 요 녀석들은. 그럼 항상 이걸 기본 진동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 빈칸을 채워볼 건데요. 요게 이제 기본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진동일 때의 파장과 기본 진동일 때의 진동수가 람다1 F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배가 2개 있는 진동은요, 요게 결과적으로 진동수가 기본 진동의 2배이기 때문에 2배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2배 진동에서는 기본 진동에 비해서 파장이 기본 진동의 몇 배입니까? 기본 진동의 절반이죠. 파장이 짧죠. 예. 기본 진동의 파장이 절반입니다. 2분의 람다 1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속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몇 배가 돼야 됩니까?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을 2배 진동이라고 합니다. 2배 진동, 2배 진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 진동에 비해서 진동수가 2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요 배가 3개 있는 경우, 기본 모양이 3개가 있는 경우는 파장이 원래 기본 진동의 파장의 몇 배가 됩니까? 3분의 1배가 되죠. 기본 진동의 파장의 3분의 1이죠. 그럼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몇 배가 되면 속력이 같아져요? 3배가 되면 속력이 같아지죠. 그래서 이 3배, 그래서 3배 진동이라고 그래요. 기본 진동의 진동수의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기본 진동수가 100Hz면은 이 정상파를 이 줄에서는 100Hz뿐만 아니라 200Hz, 300Hz, 400Hz, 500Hz에서도 정상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은 못 만들어요. 물론 전혀 진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상파로 잘 진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진동시킬 수 있는 것은 100Hz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양쪽이 열린 관인데요. 이것도 뭐 유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파의 잔상의 모습에서 보면 얘는 지금 소리인데요. 공기 중에서의 소리인데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실제로는 공기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양쪽이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양쪽이 배가 되면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기본 진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배이면서 가장 단순한 모양은 딱 요 모양이죠. 요 모양은 이제 요 배하고 배 사이, 인접한 배와 인접한 배 사이 거리니까 요게 얼마예요? 역시 반파장이죠. 그래서 줄에서의 파동하고 계산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 진동이 있고 요 모양이 2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요 모양이 요 관안에 3개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위에 거랑 계산 과정이 똑같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 속력이 소리의 속력이 됩니다. 예, 소리의 속력이 되고 소리의 속력은 요 공기가 다 똑같은 상태이면은 속력이 다 똑같겠죠. 똑같고 요거는 이제 또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진동의 파장을 람다1 또 역시 기본 진동의 기본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지금 파장이 기본 진동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까? 역시 절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2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3배 진동은 파장이 3분의 1이죠. 기본 진동에. 그래서 진동수는 기본 진동의 3배가 되어야지 속력이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게 조금 복잡한데요. 그 한쪽만 열린 이게 닫힌관이라고 하는데 닫힌관이라고 해서 양쪽이 다 닫힌 건 아니고 한쪽만 닫힌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요 열린 쪽은 잘 진동할 수 있죠. 근데 요 부분은 잘 진동을 못 하니까 열린 쪽이 배가 돼야 되고요. 정상파가 되려면 요 닫힌 쪽은 마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아까 그 정상파 모양에서 보면요. 요 정상파 모양에서 보면 왼쪽이 배이고 오른쪽이 마디인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요 모양이잖아요. 그죠? 요 모양은 배하고 인접한 마디 사이니까 이게 몇 파장이 됩니까? 4분의 1 파장이 되는 겁니다. 1파장이. 그래서 기본 진동은 요 4분의 1 파장 모양이 한 개 들어있는 경우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요게 두 개는 못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얘는 2배 진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배 진동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얘가 3개 들어가면 이게 마디가 되죠. 그래서 요 모양 요렇게는 또 잘 진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5개 들어간 거죠. 요렇게 해도 또 공명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배 진동, 4배 진동은 없고 3배 진동, 5배 진동은 존재합니다. 또 연습 삼아 요거 파장 구하는 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총 길이 안에 4분의 1 파장에 해당하는 모양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5개 들어있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L은 4분의 1 파장 곱하기 5. 이 4분의 1 파장이 5개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 이 파장은 5분의 4L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이 좀 파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양은 사실 딱 봐서 파장이 얼마인지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에 요 안에서 진동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 그러니까 소리입니다. 소리니까 요 속력이 다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3배 진동에서는 그 기본 진동의 파장의 3분의 1배죠. 파장의 길이가. 그럼 진동수는 3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공명은 기본 진동에 비해서 파장이 5분의 1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 진동수의 5배의 진동수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기본 진동수가 100Hz였다라고 하면 300Hz, 500Hz, 700Hz 홀수배에서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0Hz, 400Hz에서는 공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쪽만 열려 있는 닫힌 관입니다. 됐나요? 그럼 정상파와 관련해서 뭔가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에요. 예. 역시 또 이번에도 저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수면파가 공명을 하고 있군요. 그 아까 소리의 3요소를 할 때 음정이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음정의 정의는 그 높은 소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리가 있을 때 그 두 소리 사이의 그 간격, 진동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진동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별히 두 음정 사이의 진동수가 1대 2인 관계가 이름이 있는데요. 요게 그렇죠. 옥타브입니다. 옥시네요. 그죠? 이름이 타브네요. 우리 집안 사람이네요. 그죠? 타브야. 미안합니다. 이거 여 안에 있어요. 10년째 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예를 들면 다장조의 낮은 라가 200Hz래요. 몰랐죠? 알았어요. 높은 라가 400Hz입니다. 여기 1대 2인 관계가 있죠. 그럼 이거보다 더 높은 라는 더 높은 라라고 할까요? 더 높은 라는 똑똑하네요. 800Hz가 되겠죠. 왜냐하면 얘랑 1대 2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는 두 옥타브 관계죠. 얘랑 얘는. 그럼 두 옥타브 관계에 있는 녀석은 얘 2승배만큼 차이 나는 거. 3배가 아니고 4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요 표준 음계를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 표준 음계는 여기 피아노죠, 피아노. 도레미파 솔라시도. 방금 한 말의 이제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목소리죠. 자, 여기에 보면 요 사이에 근데 요 검은 건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총 12단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라면 다시 도가 돼요. 그래서 한 옥타브 사이에 12개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는 진동수가 2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도하고 높은 도 사이에는 2배지만 한 화살표당은 2의 12분의 1승배가 됩니다. 그러면 2의 12분의 1승을 12번 곱하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파잖아요. 그럼 파는 도에 비해서 진동수가 몇 배이냐 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요. 얘는 F1 곱하기 2의 12분의 5승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화살표가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화살표 하나를 그 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한음 차이 나는데 이걸 반음이라고 그러죠. 미하고 파 사이는 반음 차이 난다 그러죠. 이게 반음이 진동수로 따지면 2의 12분의 1승배가 반음이 됩니다. 그럼 2의 6분의 1승이 이제 그 한음이 되는 거죠. 음악에서 말하는. 요걸 이제 표준 음계, 평균율 음계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진동수를 이렇게 딱딱 나눈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현대 음악에서 쓰는 표준 음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뭐 체육대회 진출한 거 있습니까? 뭐 했어요? 릴레이는 원래 자동 진출 아닙니까? 뭐 많이 진출했네요. 족구 잘해요? 아재입니까? 족구도 마찬가지죠.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힘을 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힘 안에 방향이 들어가 있죠. 힘은 크기와 방향이 다 있는 거니까. 우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우 우승하고 릴레이 우승하고 중간에 우승할 수 있어. 있다. 우승할 수 있나? 우승할 예정이다. 할수 있고 말 좋고 우리끼리 좀 정상돼서 좋고 우리만 하나도 없다. 우승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우승하는 동안 저는 1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2013년 6월 고3 학력평가 문제, 고3 모의평가 문제였었는데요. 그림 가에서 다는 악기에서 발생한 소리를 들을 때 고막에 작용하는 공기의 압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가의 음은 도입니다. 표는
평균율 음계에서 진동수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뭐 일단 물어보는 거로 위주로 한번 볼까요? 기억 보면 나의 주기는 t이다 했는데 나 한번 봅시다. 지금 어떤 모양이 반복되고 있냐면 지금 요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이게 보입니까? 패턴이?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일어날 때 한 패턴당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기는요, 요게 나의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기는 얼마냐 하면은 2분의 t죠. 예. 여기서 요만큼이 t니까 2분의 t가 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그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게 2분의 t입니다. 그 다음에 나음은 가의 음보다 한 옥타브 높다 했는데 지금 가는 주기가 t죠. 예, 가는 주기가 t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됩니까? F가는요 t분의 1이 되고요. F나는 주기가 2분의 t였죠. 2분의 t분의 1이니까 t분의 2가 되죠. 그러면 나의 진동수가 가의 진동수에 비해서 2배죠. 2배니까 한 옥타브 높은 게 맞습니다. 디귿이 조금 어려웠었는데요. 다의 음은 솔이다 했는데 그러면 다의 음이 이 도의 음에 비해서 이 진동수가 몇 배인지를 구해봐야 돼요. 근데 요 그래프로부터 다의 그래프로부터 다의 진동수를 주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딱 봐서 주기가 얼마인지 좀 판단하기 어려운데 잘 보면 요게 한 패턴인데요. 그럼 요만큼이 반 패턴이죠. 한 패턴의 절반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주기입니다. 요 녀석의 주기를 t다라고 하면 요게 반주기죠. 요게. 그러면 근데 요 패턴이 보면 자, 요 세 개가 딱 들어가면은 t가 되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반주기가 세 개가 들어가면 요게 t인 거예요.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의 주기는 3분의 2t가 되고요. 그러면 다의 진동수는 이거 역수가 되니까 2t분의 3이 되죠. 근데 이거는 2분의 3 곱하기 t분의 1이 되죠. 근데 요 t분의 1이 뭐예요? 가의 진동수잖아요. 가의 주기가 t니까. 그럼 요게 도잖아요. 도의 진동수의 2분의 3배입니다. 1.5배죠. 그러면 도의 진동수의 1.5배면 도가 1일 때 솔이 1.5죠. 그러면 얘가 이제 다의 음이 되는 거죠. 음이.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이렇게 틀리면 안 되죠? 이 대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예. 예, 수고했고 수고를 좀 더 할게요. 예. 더 남았어요. 예. 자, 요 문제도요. 조금 여러분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바로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15년 11월 문제인데 다음은 소리의 정상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면 관의 한쪽 끝에 신호 발생기와 연결된 스피커를 가까이 놓고 다른 쪽 끝에는 고무가게를 끼운 막대를 놓습니다. 이게 신호 발생기인데 우리 학교에도 있어요. 이거 함수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그 일정한 진동수의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이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스피커에 연결하면 요 스피커에는 이 함수 발생기에서 발생한 특정 진동수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외부 자극이 되겠죠. 뭐 소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지지 이런 소리가 납니다. 난을 보면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진동수가 F1인 소리를 일정한 세기로 발생시키고요. 다해서
고무화기를 끼운 막대의 관의 안쪽을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질 때마다, 이건 공명이 일어날 때겠죠. 공명이 일어날 때마다 고무마개의 위치와 관의 끝 사이의 거리 x를 측정합니다.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진동수를 바꾼 다음에 F2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요. 그럼 얘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일종의 보면 닫힌 관이죠. 여기만 열려 있고 여기는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공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배하고 마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러면 이제 공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내니까 요 파장이 안 바뀌겠죠. 파장이 안 바뀌고 얘가 이쪽에 있을 때 공명이 일어났다가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공명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소리가 진동이 공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크게 안 들리겠죠. 근데 얘가 또 이쪽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오면 또 공명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오면 또 공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됩니까?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반파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파장이 되죠. 파장이. 그래서 요 x를 측정하다 보면요, 이제 이 소리가 크게 들릴 때 x를 측정하는 거는 딱 이 순간이 될 때 이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의 간격은 반파장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요 F1으로 진동할 때는 5cm, 11cm, 17cm일 때 공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요 사이의 차이가 몇 cm예요? 6cm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파장이 6cm라는 겁니다. 이걸 이때 파장을 람다 1이라고 뒀어요. 그럼 이때는 반파장이 몇 cm예요? 이게 지금 8cm죠. 그럼 요 사이도 8cm 차이 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반파장이 8c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건 볼게요. 관 안에서 공명이 일어날 때마다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지죠. 왜냐하면 소리의 진동과 관의 진동이 겹쳐져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와 관이 떨리면서 만드는 소리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기역은 16cm이다. 틀렸죠? 20cm입니다. 그 다음 디귿은 이제 F1 대 F2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람다 1이 12cm죠. 람다 2가 16cm입니다. 근데 요 둘의 뭐가 같아요? 공기에서 소리의 속력이잖아요. 속력이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이 V1하고 V2가 같은 거예요. 그럼 람다 1 F1하고 람다 2 F2가 같은 거죠. 근데 아까 람다 1이 10이고 람다 2가 16이었죠. 그럼 12 F1은 16 F2인 거죠. 그럼 F1 대 F2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F1 나누기 F2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F1 나누기 F2를 하면 16 나누기 12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3대 아니죠. 4대 3이 되죠. 거꾸로 해놨죠. 그죠? 3대 4가 아니라 4대 3입니다. 선생님 이거 수능이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요. 답은 일단 1번인데 실제 수능 풀 때도요. 이렇게 계산 과정을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검산을 할 때 눈으로 빨리 검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이거 거꾸로 적어서 적을 뻔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적으면 검산할 때 좀 빠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건데요. 이 암산을 최대한 하지 말고 좀 손으로 적는 연습을 좀 하면 이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마이크와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하고 광전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